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레버리지 100%다 때려 박았습니다.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고, 미국장이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좀 상승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주식하기 힘들죠.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레버리지에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보기 전에 잠깐 뉴스 좀 볼게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정보파리에 대해 가지고 좀 방송을 했더니 오늘 희한하게 유튜브가 좋은 방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따가 유튜브 괜찮은 방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카오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춘제 다음 날이 23일, 7만 1000명 방문객이 마카오를 찾았다. 그죠? 중국하고 홍콩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다. 춘제 기간에만 한 15만 명 온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코로나하고 멀어졌다. 그죠? 이제 중국 코로나 X.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제가 중국 춘제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춘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가 끝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뉴스가,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모양새. 일본은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은데, 뉴스상으로 봐서는 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죠? 계속 어떠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잠깐 보면, 1월 4일 날, 구로다 하루이코, 이 일본은행 총재가, 구로다 총재가요, 경제 불확실성이 높지만, 이거 설정을 안 했네? 잠시만요. 네, 빨간색을 설정을 안 했어요. 세계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 완화를 지속해 국내 경기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전에 거진 금리 인상에 준하는 어떠한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죠? 갑자기 1월 4일날 1월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 20일날 이런 기사가 또 있죠. 그리고, 1월 18일에 다시 한번 일본은행이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이거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1월 18일에 또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돈을 풀겠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 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20일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4%대까지 치솟았다. 그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가, 도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7%가량 올랐다. 2004년과 비교해야지 2.2배 뛴 것이다. 이거 일본 부동산 올라갔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보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에 요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따가 이제 그 댓글창에 제가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오건영 이 부부장인가, 본부장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각, 이 사람의 관점이요, 굉장히 정확해요. 진짜, 학자적, 이게 어떠한 교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경제라 그러면 안 돼. 주식? 아니, 이것도 아니야. 매크로도 아니야. 그냥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생각을 해서 돈이 어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 예리한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얘기를 듣다 보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오건영 씨 방송을 보세요. 이게 오늘 올라왔는데, 요거 링크는 이따가 달아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시면 일본의 문제하고 우리나라 문제, 이게 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일본을 걸고 넘어지냐면, 단 하나예요.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꼬꾸라진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하방 어디까지 볼지.
그러면서 많이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던 단어, 일본 경제, 일본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질 것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끝. 그죠?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4분기 물가 상승률이요 7.8%, 7.2% 이렇게 올라갔대요. 30년 새 최고 수준. 지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경기가 망가질까 봐. 근데 이 뉴스는 무엇을 뜻하냐면 딱 하나예요. 물가는 올라가요. 물가. 그죠? 근데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를 못 올려.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는 하락. 그죠? 경기가 계속 다운될까 봐 겁나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 이걸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걸리면 작살.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요. 주가는 곤두박질이에요.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끝. 그죠? 그렇다. 이제 중국은 이제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인지. 근데 우리나라가 사고를 쳐가지고 중국 관광객은 우리나라에 안 온다.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요. 2월 1일 FOMC 결정인데 지금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티베라우스인가 닉 티베라우스인지 티베리우스인지 뭐 그 기자가 또 이렇게 썰을 풀었죠. 그 FOMC 연준의 대변인이라는 티베라우스인가 뭔 식인가 그 기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0.25% 올리고 나서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2월 1일 2.5%. 아니 0.25%. 2.5%는 큰일 나죠. 0.25% 이후에는 3월 달부터는 금리를 올릴지 횡보시킬지 떨어뜨릴지는 요거 결정할 때 말을 하겠다. 이 이후부터는 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나도 모르겠다. 안 올릴 가능성도 있다.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벌써 연준에서 뭔가 멘트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0.25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죠? 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까요? 나왔잖아요. 일본 금리 물가 상승하고 있죠. 그죠? 호주, 캐나다, 신흥국들. 그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영국, 유럽 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아닌지 그걸 봐야죠.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다? 주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차트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봐야 된다. 차트를 보는데 뭐 볼 거 있습니까? 좋지.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시간봉이에요. 시간봉. 우리는 그동안 많이 쉬고 와가지고 그죠? 많이 쉬고 와가지고 좀 아쉽다. 만약에 장이 월요일, 화요일도 열렸다 그러면 벌써 한 2만치 올라가 있겠죠. 못해도 만약에 우리가 미국 따라갔으면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안 나고 계속 미국 따라갔다 그러면 많이 빠졌다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아시아 시장이 안 열리고 미국 장만 열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장이 열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넘들 가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는 쉬고 와서 그나마 올라갔는데 아쉬운 거는 덜 올라갔어요. 우리 오늘 얼마 올라갔냐면 1.39% 대략 1.4% 올라가고 선물은 막판에 오버슈팅 나가지고 1.61%가 상승했는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 적어도 2% 이상 올라갔어야 돼요. 레버리지 기준 4% 이상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꺾여 올라갔어야 된다. 시간봉으로. 그죠? 아쉽다. 왜냐면 저기 유럽하고 미국 장이 오늘 우리 장 움직이는 거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끄집어 내릴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봉 봐서도 좋고 시간봉도 사실 좋아요. 그죠? 곱창 위에서 꾹꾹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모르죠. 2,500 정도 간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많이 올라왔나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근데 내일 이제 항생이 열리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미국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시간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뿅. 일봉을 봐서도 좋아요. 이건 어떻게 뭐 출발 같아.
그죠? 계속 타고 올라오는 출발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S&P 500이, 그죠? 상위 10개인지 20개인지, 상위 30개인가? 뭐 상위 30개 같다. S&P 500에서 상위 30개 대표주들을 빼버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평균을 내면, 여기서부터 대략 14% 정도 상승한 위치래요. 상위 30%.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얘네들은 다 상위에 큰 기업들이 주가를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잡아먹고 있었다. 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 이외에 중소형주들이겠죠. 그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상위 30개 빼놓고 이것만 계산을 했더니 지금보다 그 주가들이 다 14% 위에 있더라.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가는요, 다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야? 어디 갔어? 잘못 눌렀군. 다우,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져가지고 밑에서 횡보하는 거고, 이거는 대표 상위 그룹들이 아주 그냥 작사를 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S&P 500은 그나마, 그 다음에 다우.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설명이 되나요? 하여튼, S&P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놈들, 상위 30개 기업들 하락률이 굉장히 거셌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고, 미국에서도 지수 플레이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큰 놈부터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약간의 힌트가 나왔었잖아요. 어제 그 힌트가 나온 게 뭐냐면, 테슬라. 뭐야 이게? 어저께 왜 안 나왔어? 이게 다 사라져버렸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또 잠시 되게 해야 되나? 이게 왜 또 미국이, 어제 상승한 게 좀 나와줘야지. 참나, 잠시 대기. 말하다가 이게 맥을 끊어버리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예, 어제가 아니라 그젠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차트가, 어제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받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보시면, 20일하고 23일 날, 우리가 설 명절로 쉴 때, 테슬라가 5%가 상승하고 7.7%가 상승했거든요. 그죠? 요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상위 그룹주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상승을 요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뿅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게 먼저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한번 지수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위 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엔디비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엔디비아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쉬는 연휴 동안. 그죠?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 보이시죠? 6.4%, 20일 날 6.4%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23일 날 7.59%. 그죠? 두 개 합쳐도 대략 15%네요. 그죠? 15%, 14%, 15%. 이렇게 상승을 해댔어요. 그러면 우리 장이 그거에 걸맞춰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미국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수 선물을 보니까 미국이 쉽게 가지고 나스닥 1.13% 하락을 하고 S&P 500 0.68, 다우 0.47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러셀 2000은 0.48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야간 시장에. 그리고 지수를 봤더니 유럽은 대략 낙스가 0.32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가지고 야간 나스닥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정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상승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은 디커플링이 나 있고 우리는 중국하고 커플링이 돼 있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항생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중국이 아니라 항생 지수를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고 중국하고 미국은 디커플링이라는 상황이고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난 상황이고 지금 디커플링이 났는데 미국장이 좀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커플링이 될까요? 커플링이 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미국장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장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자면 시간봉으로 봐도 좋아요. 시간봉으로 보고도 좋고 위에 게 시간봉입니다. 밑에 게 일봉이고 일봉은 좀 크게 하고 그죠? 곱창 위에 다 같이 올라탄 모양새 그죠? 좋죠? 지금 와가지고 제가 왜 100%를 때려 박았냐면 아니 곱창 훼손되면 시간봉이든 일봉이든 훼손되고 내려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벌써 전조 증상이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이고 이게 또 왜 꺼졌어. 외국인들이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거든요. 아 이게 앱을 개편한다고 이렇게 개판으로 개편해놨어. 아니 이걸 왜 보여주냐고. 나는 이 밑에 게 중요한데 오늘 7,640억을 사들였거든요. 아이 씹새끼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아 이거 조만간에 항이 들어가서 이거 개편될 겁니다. 이거 제가 개편될 건 만들든지 개편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눈에 익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눈에서 한번 벗어나면요. 그다음부터 숫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시스템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키움 쓰던 사람이 갑자기 삼성 올라와가지고 쓰려고는요. 못 써요. 키움으로 계속 있어야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뭘 중요하다고 이걸 이렇게 해놨어. 일별로 해도 그렇고. 참. 또 꺼져 또. 진짜 짜증나네. 저는 편집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참 짜증나.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7,640억. 외국인들이 7,640억을 땡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야 이거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외국인들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2,000개씩 찍는다. 그때 조정하면 되죠. 왜 지금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익이 아까워가지고 수익이 더 줄어들까봐 겁나가지고 비중을 줄인다? 조금 애매하죠. 그죠? 뭔가 내가 비중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 내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이해시키는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주더니 여지까지 본 거에서는 요소가 안 나와요. 내일 나오겠죠. 그럼 내일 나오면 내일 그때 조정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오늘은 우리하고 일본장이 열렸잖아요. 일본이 아침에는 삐리삐리 거리더니 나중에 우리 장 올라가서 그런지 다시 탑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얘네들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어제보다 좀 빠져서 시작했죠. 그죠? 어제 종가가 여기였는데 여기.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빠졌을래나? 대략 한 0.4%. 마이너스 한 0.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봉 쭉 낸 거예요. 보세요. 일본 애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본 주식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 주식을, 그게 일본 투자가, 일본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음 주쯤에 그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생겨가지고, 그 환율 덕도 좀 보고, 뭐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엘리엇이 들어갔대요. 오늘자 신문, 일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엘리엇?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주식 중에 엘리엇이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부양을 하려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번 주말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그걸 들었더니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환율. 그죠? 일본 아까 전에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리면 채권 팔고 뭐하고 해요. 뭔 짓을 하다가 이제 일본 해외에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해외에다 맡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엔캐리 트레이드, 그죠? 거꾸로 들어와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강세가 되겠죠. 환율이 강세가 되면, 그죠? 제가 일본 주식을 여기서 엔화로 바꿔서 일본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쭉쭉 그 환차익 때문에 주가 그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엘리엇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죠? 엘리엇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 그래가지고 한번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뭐 일본도 좋아요. 오늘 일본만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한번 볼게요.
유로스톡스 50. 그죠? 주가는 일봉에서는 이게 이제 시간봉에서는 조금 횡보하는 것 같잖아요. 곱창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봉을 봤더니 야 이거 뭐 그냥 눌림목 제대로 눌렀네. 한번 양봉 한번 쭉 나올 수 있겠는데 라는 한 구간이고요. 그죠? 이게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음봉이 몇 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죠? 곱창 자르고 내려왔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유럽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우리가 유럽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럽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항생도 조정을 받겠죠? 항생은 유럽 따라가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내일 항생이 10시 30분에 항생 증시가 열리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간 시장에서 저번에 그 마지막 날 야간 시장에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 야간 시장에서 그죠? 항생 마지막 날 야간 시장에서 항생이 1.76%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그죠? 종가보다 1.76% 상승. 그러면 항생은 지금 1.76%에 대한 갭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갭을 살리면서 내일 올라갈지, 그죠? 아니면 오늘 유럽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요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정을 받으면서 있는 거를 1.76%를 깎아먹고 움직일지, 76%를 깎아먹어도 설 연휴, 그죠? 마지막 날 그 종가가 나오는 거니까. 아유, 복잡해. 하여튼,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하여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유럽도 오케이. 그러면 미국 좋잖아요.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이 새끼들 작업했어. 응? 이거 작업했어요. 시간 한번 보세요. 한번 쑥 땡긴 다음에 꾹 한번 눌렀죠. 2번 눌렀죠. 여기서 빠진다고? 이렇게 빠진다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나 고버스 살래. 진짜예요. 나스닥 고버스 그냥 사버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음봉이 이렇게 나와서 곱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곱창을 자른다고? 야, 여기서 곱창 잘라 올리는데 이거 힘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단숨에 자른다고? 자르더라도 엄청나게 자르겠죠. 박스권 하면서. 그죠? 제 생각에는요,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돈이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투자한 게 미국하고는 상관없어요. 단 2가지 보고 투자했거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생지수가 너무 좋은 거. 우리는 지금 항생 따라가니까. 그 2가지만 보고 투자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국하고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디커플링이 나 있는데 굳이 내일부터는 커플링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서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환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환율을 봐도 환율을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일봉으로 그냥 보면 되니까. 환율. 움직입니까? 환율이 좀 움직여야지. 이게 곱창을 뚫고 올라오든지. 그죠? 됐어. 환율도 됐어. 그러면 지금 중국이 경기가 풀리면서, 그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환율에서 나왔죠. 위안화가 6.7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위안화가 이거 도대체 지금 위안화는 장이 열렸는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언제 오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위안화가 오픈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픈이 돼가지고 위안화가 움직인다 그러면 곱창 뚫고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레버리지를 투자해놓고 레버리지 비중만 조절하면 돼요. 내가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지금 이익 난 게 너무 아깝다. 이거라도 내일 분명히 빠질 것 같은데 이거라도 지켜야겠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세요. 그런 게 맞는 거지. 내일이라도 아침에라도 비중 조절을 하세요. 대신에 지금 만약에 많이 올라와서 고버스를 산다? 어디에도 고버스를 사라고 힌트를 아무 데도 안 주고 있어요. 빨간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아니 파란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빨간불이야.
빨간불이 서서히 희미하게 꺼져가기는 해. 꺼져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파란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좋아.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미국 달러 지수. 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내려가는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니, 뭐라도 하나가 곱창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비상 신호를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금값. 금값 한번 볼까요? 금값. 아, 이거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가 맞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선물도 한번 보죠. 선물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볼 필요도 없는데. 그죠? 선물을 딱 봤더니 사실 이제는 선물 안 보거든요. 이 선물이 너무 세고 지금 분위기가 다 상방을 가리키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이 조종을 할 수 있어도 이거를 주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략 한 2,000개 사들이더니 유지하더니 종가 돼가지고 1,100개를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요거 팔았을 때 제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미국장이 저렇게 흔들리니까 내일을 좀 기약할 수 없어가지고 좀 파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선물은 7,600개를 그냥 사들이는데, 그죠? 이렇게 사들이는데, 요 빨간색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그 힘이거든요, 오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센데, 그죠? 그리고 이 차트가 좀 괜찮네.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만큼 사들이는데, 그죠? 그럼 기관은 안 사요. 사고 팔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얘네들은 사고 팔고 장난치잖아. 오늘도 안 사. 여기 기관이거든요. 기관 한번 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이 개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10조 넘게 바닥 매진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욕 한번 해야겠다, 오늘. 그죠? 요거 3.9조 아닙니다. 요거 4조 아니에요. 4조보다 더 올라갔죠, 지금. 외국인들이 요렇게 요때 7.4조 매집하고, 그죠? 여기 1조 팔고, 그죠? 여기 지금 요때 이 전날 구정 전까지 구정이 아니죠. 설 명절 전까지 4조를 사들이는 요때 거의 10조를 넘게 사들이는 10조를 사들일 동안 지저분해. 뭐야 이거? 여기서 10조를 사들일 동안, 그죠? 10조를 사들일 동안 개관들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욕먹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지금 물량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 물량 누구 물량을 뺏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개미들. 초반에 외국인들이 요 상승할 때, 그죠? 7.4조 땡길 때 개미들 마이너스 7.3조 뺏겼고 고선을 뺏겼어요. 떨어질 때, 그죠? 외국인들이 1.7조 파는데 개미들이 1조 받아먹었어요. 요때. 그리고 다시 12월 1월 3일부터 다시 상승을 할 때 외인들이 4조를 사들였거든요. 개미들이 3.9조를 뱉어냈어요. 개미 털기.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돈을 개미들 거 다 빨아들이고 기관들은 거기서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푼돈이나 벌고. 그죠? 지금 연기금에서 무슨 개혁한다, 연기금 개혁한다 막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 보세요. 해외 주식 비중 늘렸는데 돈 벌었냐고. 그죠? 미국에다가 주식을 산다고 하면 뭐 사겠어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상위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S&P 500을 봤더니 어떻게 돼? 상위 30개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가 지수가 지금 100이었을 때 상위 30개 빼고 계산을 했더니 114가 나왔다. 14%가 더 상승해 있더라. 지금 상위 대기업들, 상위 그룹들이 주가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연기금은 무슨 주식을 샀겠어요? 그 상위 30개 그룹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나중에 연기금 있잖아요. 작년 22년도 적자폭이 꽤 낮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몇 프로? 7%인가? 근데 그거 다 밝힌 거 아니래요. 이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방송에서도 뱉으려고 그러다가 안 뱉더라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연기금들 지금 뭐 부동산 투자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까버리면요. 난리는 안 돼요. 난리는 안 돼. 그러니까 개관들이라고 제가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회에다가 갖다 풀지 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걸려가지고 맨날 2,000포인트, 3,000포인트에 걸려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때려 박아가지고 15,000포인트, 2만 포인트 만들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의 그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5,000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선물 옵션 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박스권에 상단 3,000, 이제 3,000 올라갔네. 3,000에서 2,000, 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누구예요? 외국인. 뭐 가지고 벌어요? 현물 가지고? 노! 선물, 옵션, 파생.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버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요건 그만해야지.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 레버리지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안 켰네.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좀 에러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블루스택이라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끌고 오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주도는 레버리지에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